네, 자멸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는 이슈 토크로 꾸며집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취업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저 학점도 한창 나보다 낮은 애가 아빠 백으로 취업도 하고. 진짜 이 나라 뜨고 싶다. 네, 요즘 2030 세대 청년들 사이에선 헬조선, 지옥을 뜻하는 헬과 전근대 국가인 조선으로 회귀를 뜻하는 헬조선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한국 이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떠나고 싶어 할까요? 이래선 우리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나라를 싫어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좀 사용을 해도 될 정도인지 좀 약간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서 이래요?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막 미워해요? 싫어해요? 미워한다, 싫어한다가 이제 약간 조금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헬이다, 지옥 같다라는 표현은 제 주위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도 헬조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2030 청년들의 절반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슬픈 현실이죠. 이래놓고 월드컵 되면 앞에서 응원을 하던데. 그래요. 그럼 민우 군 의견 어때요? 좀 한국을 싫어하는, 이 나라에 떠나고 싶어하는 그만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냥 우리나라 정말 혐오스럽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발현이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나 뭐 7, 80년대, 90년대의 발현 방법은 거리로 나서고 이제 함께 이제 뭐 정치적 시위를 하고 하면서 어떤 성과를 얻고 이런 거였다면은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사실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수평적인 그런 정치 이동 자체를 저희가 경험해보지 거의 못했고 그냥 수직적으로 저희가 떨어지는 것만 계속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진짜 헬조선 왜 이러면서 하고 그리고 이거랑 또 세트로 같이 따라오는 게 죽창. 그 뭐예요? 굉장히 좀 되게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에서 이제 따온 그런 건데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하면 똑같이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와 같이 세트로 움직이기도 하고 표현이 좀 과격하긴 굉장히 하네요. 과격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그래서 죽창에 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되게 좀 안타까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그걸 이제 자조적으로 그냥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불평 불만의 표출 방법이 좀 우리 때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민우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조적으로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정말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 선장이 첫 번째 헬했을 때 그 표정, 좀 메소드가 나왔지 않나 싶은 단 하나의 대사로 딱 정말 그 분노, 열받는다, 화난다, 죽창 앞에 평등하다는 건 한마디로 지금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무언가 이건 막 폭발해버리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저는 헬조선이라고 봐서 자조보다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위험한 어떤 폭발력을 함유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또 제가 자조로 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그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사실 뭐 미디어나 그런 걸 접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이제 그 헬조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을 내세우는 게 그냥 탈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뜨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뭐 어떻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대처로 나오는 게 한강을 가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거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되게 그냥 자조적으로 민우 군 생각했어요. 얘기 듣는 굉장히 저 마음 한켠이 씁쓸한 게요. 인터넷으로는 사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접했지만 직접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제가 본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누구보다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라가 따라주지 않아서 더욱 울분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이게 어떤 힘듦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에 어떤 나라 탓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기성세대 측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안타까운 우리지만 우리 청년들의 좀 패배주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광풍 때문에 또 이런 좀 시류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떠나야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못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기에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죠.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정말 그런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실제로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건 유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반도국가 조선에서는 떠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해결책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자조적인 이런 농담을 하는 것 자체가 패배주의 좀 찌들고 있지 않을까. 진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윗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던 뭐 그분들은 정말로 지옥을 맛본 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좀 어휘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부정적인 좀 사회 인식을 그냥 자조적인 느낌. 물론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그 트렌드가 나오는 그 특정 웹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뒤흔들고 있고 SNS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도 상업적으로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광고에서 또 헬조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너무 모두 이런 부분들에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건 여기가 헬조선이기 때문이야.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린 다 안 되는 거야. 한잔하자. 뭐 이런 식의 뭔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성공하는 친구들은 절대 그런 시류에 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 사견인데 물론 안타깝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이 절대 아니에요.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사실 해결책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좀 불평 불만이 많을수록 사실은 패배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늘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불평 불만의 끝이면은 괜찮은데요. 지금 해결책이 아까 뭐 한강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은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불만이다라고 하는데 한강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방송을 위해서 찾아온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식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최다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대로 넘어가면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살이 반드시 그것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자기가 어떤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꼈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헬조선 현상이 막 심해졌을 때 청년들이 불평 불만 가지지 말고 그따위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하기에는 또 이런 한강으로 가는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동네 친한 형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원이 형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약간 형으로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헬조선이란 말은 정말 저는 어감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이라는 그런 찬란한 500년의 역사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인데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 자체는 아베 노부유키가 원했던 식민사관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조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성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우리의 선배님들 뭐 70, 80 이제 386 세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개혁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득권이 되면서 우리들한테는 더 큰 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희망을 놓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들이 나오는 좀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아까 홍기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분명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한 송이의 장미는 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장미를 보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거 찾지 마시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결국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저희가 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예스 올 노 토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있죠. 어떤 분은 아프면 환자지 뭐 청춘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뜻이긴 한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 yes or no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견뎌야 된다. yes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no. 의견이 3대3으로 갈립니다. yes가 두 분이에요. 홍쌤과 우리 윤선 양. yes예요. 젊어서 고생은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못 견뎌요, 근데?
그러게요. 되게 힘드네요. 요즘 참. 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헬조선이라는 안 좋은 단어가 생겨난 게 일단 뭐 패배주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패배주의가 마음에 생겨도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조적인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렇잖아요. 사회 구조가 뭐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에 가야 되고, 대학교를 나오면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가를 즐기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건 나중에 노후를 준비할 때 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보면 젊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놔야 나중에 늙어서도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스 드셨고 네. 홍 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이 대표님이 네. 자살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리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저는 고생이라는 것보다는 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투자 그게 뭐 기술이 됐든 나의 경험이 됐든 모학이 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길 내가 가서 뭐 하냐. 뭐 가면은 또 저녁이 없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의 삶이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제끼고 아 이건 내 최종 목표가 아니야. 나는 내 꿈을 위해 찾아가야 돼. 라고 해서 취업을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힘들어해서 제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그 꿈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좀 방송 보는 청년분들도 학생들이라고 하면 취업은 여러분들이 전 대학원 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대학원에 가서 뭐 2년 정도 사회생활하고 또 경험들 쌓고 돈 내면서 대학원은 다녀야 되는데 이건 받으면서 배우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구직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 진출 시기 자체가 너무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조급해하면 질 확률이 높아져요, 결국엔. 예. 그 다른 분들의 이제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부터 뭐 얘기하고 싶다. 왜 주리 씨?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제가 노를 든 이유는요. 사실 오늘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취업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고생을 사서 했을 때는 예스지만요. 저희 세대들은 지금 봤을 땐 거의 강압적으로 고생을 강압적으로 견디게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짐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말도 안 되는 고생을 주는 건 노라고 생각해서 노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멋진 말 해주셨어요. 네. 강민우 군이나 강주리 캐스터가 좀 쌓인 게 많은가 봐요. 울분을 풀고 가시네요. 그래요, 예. 정주원 컨설턴트가 공감하는 것 같던데요, 이 얘기에.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그냥 저임금 노동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은 저도 환영입니다. 당연히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 맞는데요. 구조적인 아픔인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예, 과거에는 내가 그런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집과 밥을 제공받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직장인을 됐는데 집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돈을 받고 있다. 라는 거. 우리는 변화가 된 게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심지어 지금 집도 못 사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라면 저는 싫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시안 대표님도 한 말씀 좀 첨언을 해주시죠. 네, 자꾸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없으면 피해야지. 저는 피할 수 없으면 그게 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이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긴다는 건 순응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니까 청춘은 원래 그래라고 순응할 수만은 없는 것이 가령 우리가 헬조선이란 이 단어를 봐도요. 헬은 뭐 경쟁 그래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헬이라면 조선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헬코리아가 아니라 그 제가 생각하기엔 정근대적인 어떤 것들을 비판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취업을 예로 들자면 취업이 굉장히 힘들지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른바 음서제 해가지고 귀족자제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바꿔야 된다.
이거를 그냥 야, 그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정근대적인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견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면 견뎌야 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마무리 토크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판넬에 적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끝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제 헬 조선의 반대말이 이제 헤븐 코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이 헤븐 코리아 의식이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적어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민우 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통과 공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헬조선이라든지 그런 최근 일련의 그런 표현들이 정말 비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또 그게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또 나름 공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개선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그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답을 낸 게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아파요. 정말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프고 있는데 가가지고 청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왜 아프냐, 뭐가 문제라서 그러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소통이 필요해야 이런 뭐 헬조선이니 이런 정말 과격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런 사회를 좀 치료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과 공감이 지금 우리와 또 취업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윤선장 바로 넘어가 보죠.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판넬에 이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취업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청년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민우 군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이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해요. 네, 시간 없는데? 네, 빨리 들어볼게요. 되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주위에 취준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저도 방송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전달이 될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 주위의 취준생들이 저에게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다고 취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잔매거진 짱입니다. 윤선장도 짱입니다. 예. 자, 우리 주리 씨, 헤븐 코리아를 위해서 자부심이 필요하다. 네, 요즘 저는 자부심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삶이든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국민에게 어떤 인식을 주고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윤선양이 한 것처럼 잔매건이 짱입니다 한 것처럼 이런 자부심을 저에게 심어준다면 저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짱입니다. 좋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나라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은 나도 악마? 이게 무슨 뜻이죠? 헬조선에 당하는 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굉장히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해를 만드는 건 또 우리기도 해요. 댓글에 뭐 헬조선 어쩌고 하지만 이 친구가 이 댓글이 또 해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내가 그럼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해서 내가 먼저 헬이라는 부분들을 좀 타파하면 어떨까. 뭐 워낙 지옥 같으니까 나도 이렇게 악다구니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결국 이 헬이라는 현실이 더 지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주현 컨설턴트는 교육 개선. 네, 되게 궁서체로 썼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이라는 게 되게 획일적이고 결과 중심의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잉 경쟁을 좀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를 같이 쓰면서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 서사적인 과정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에 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했고 이러한 것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 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사고를 좀 확정하는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할 수 있고 다양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홍쌤 노미디어. 저희도 뭐 미디어고 이 방송도 미디어인데요. 미디어는 이슈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만든 이슈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발 경제 위기라든가 IoT 뭐 이런 트렌드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직자겠죠. 근데 미디어가 만든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후자에 더 많이 집착하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미디어가 만든 이슈에 떠밀려가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진위 여부, 그러니까 흑백을 좀 정확히 알고 미디어도 좀 바라보셨고요. 저희 잠 매거진은 좀 그 전자조에 속해서 방송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헬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6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